안녕하십니까, 이좋은치과 손영입니다. 오늘 온라인 서저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케이스는요, 13번이 이제 크라운 루트 프랙처가 발생을 해가지고 발치 즉시 식립을 할 예정입니다. 술전의 환자의 구강내를 보시게 되시면 이 환자는 이제 크라운을 했었던 환자인데 크라운이 이제 파절이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순측골이 굉장히 풍용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술전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요 풍용이 에이펙칼 포션까지 이렇게 풍용하지는 않다는 거, 각도가 굉장히 스티프한 각도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술전에 이제 파노라마를 보시면요, 이렇게 13번이 이제 프랙처가 된 양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CT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루트에 프로젝션 되는 이 각도는 굉장히 수직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제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루트의 방향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을 때에는 에이펙스 쪽에서 이제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악 견치 같은 경우에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임플란트는 조금 더 이 구개측으로 붙인 다음에, 그리고 각도는 이 각도보다는 훨씬 내비할 측으로 약간 나오게, 이런 각도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야 되겠고요. 거리는 되게 봐서는 임플란트는 10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긴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에이피칼 포션의 페네스트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원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식립 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했고요. 되도록이면 플랩을 열지 않고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바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갭과 그리고 연조직 부분들은 듀얼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그라프트를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럼 이제 수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갑니다.
네, 어떻게 수술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과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치를 시행을 했고요. 발치는 되도록이면 아트라우마틱 익스트랙션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페리오톰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발치 후의 상황이 되겠고요. 가이드를 적합을 해보고요. 보통 가이드는 이 슬릿에 보통 적합도를 보고 가이드의 적합도를 판단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임플란트는 온가이드의 통법에 따라 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니셜 드릴링, 먼저 가이드 홀을 따라서 이니셜 드릴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원가이드 패스 드릴을 두 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고요. 패스 드릴 같은 경우에는 7mm짜리하고 13mm짜리가 있는데요. 7mm 드릴을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13mm 드릴을 보이시면 마킹 포인트까지 해가지고 10mm까지 패스 드릴을 이용을 해서 먼저 이니셜 드릴링 홀을 형성을 하고, 그 홀을 따라서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경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치를 하고 나서 발치와의 팔라탈 슬롭에 우리가 경사면에 드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사면을 따라서 드릴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패스 드릴 같은 것들을 먼저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드릴의 데비에이션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양쪽 슬롯, 버칼, 그리고 오클루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헥스 포지셔닝을 시킨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가 식립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버칼 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에이오스 콜라겐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그라프트를 하게 됩니다. 에이오스 콜라겐을 사용하는 이유는 살라마가 이야기한 듀얼존 그라프트 컨셉을 보면 우리가 본존하고 티슈존으로 존을 두 개로 나누게 되고 본존뿐만 아니고 티슈존까지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서 오그멘테이션, 어떻게 생각하면 오그멘테이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컬랩스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보통 사용을 하는 이런 개념을 듀얼존 그라프트 컨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듀얼존 그라프트를 할 때 먼저 힐링을 껴놓고 이게 하거나 하게 되면은 힐링이 가지고 있는 이 직경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раф트 머티리얼을 이렇게 그раф트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픽처 드라이버를 꽂아 놓은 상황에서 그раф트를 하게 됩니다. 에이오스 콜라겐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이 콜라겐 그раф트 자체가 이 셀프 어그리게이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раф트 머티리얼이 흩어지거나 하는 것을 먼저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듀오존 그раф트를 할 때 이렇게 콜라겐 그раф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픽처 드라이버를 제거를 했을 때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징지발 에어리어까지 그раф트가 위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힐링 오버스를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디어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장착을 하는 두 가지인데 원래 원칙상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크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힐링 오버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내도 사실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 그раф트 머티리얼 이 코로나 파트에 있는 그раф트 머티리얼의 이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슬링 수처 한 번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추가적인 인시전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지 않았죠. 자, 결과를 보면은요. 자, 파노라마 상으로 봤을 때는 임플란트는 잘 심어져 있고 수직적인 위치도 굉장히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스탠다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가 잘 식립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KS3 4.0의 10mm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악 전치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의 직경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KS 같은 이런 딥 커넥션의 이 픽스 임플란트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픽스처와 그리고 어비트먼트 간의 이런 안정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나사풀림이나 이럴 가능성도 좋고요. 그리고 더 작은 직경으로도 더 높은 교합압을 견딜거나 가이드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딥 커넥션 임플란트들은 주로 하악 전치부나 상악 전치부 같은 부분, 직경을 해서 두꺼운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CT를 보면은 이게 술전 상황이 되겠고요. 수루 상황이 되겠는데요.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 없이 임플란트가 잘 위치되어 있고, 그раф트 머티리얼도 코로날 파트, 소켓의 코로날 파트까지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수술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 같은 경우에도 상악 전치부 싱글 미싱인 경우가 굉장히 다른 이제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럴 때에는 프리핸드로 임플란트 심는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이런 에러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가이드나 이런 것들, 원가이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다음과 같이 본에 디선스 디펙트나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 같은 본 디펙트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플랩 서저리를 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플랩을 열지 않고 이렇게 하는 듀얼존 그раф트 컨셉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제 수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저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